보위대학 수준의 학생들이 북한 보위부가 보는 그 수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들은 딱 정치 범죄자인 거예요. 안녕하세요. 탈북 여군 장교 김정아입니다. 충성! 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평양 보위대 학생들이 2,000명이나 북중 국경에 파견된 소식을 제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환경북도의 한 사법기관의 소식통으로 이 소식이 자유아시아 방송에 15일날 전해진 것 같습니다. 지난 3일 환경북도 도보위국에 보위대학 학생 500여 명이 파견돼 왔다면서 이달 초 당국이 환경북도, 자강도를 비롯한 국경 연선 전 지역에 평양 보위대학 학생 2,000여 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환경북도에 파견된 보위대학 학생들은 회령시, 무산군 등 국경 연선 지역에 분산 배치됐다면서 해당 지역의 보위기관에 파견된 보위대학 학생들은 담당 지역과 동과 리 인민반을 배정받아 주민사상 동양요해 사업에 착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서 동과 리 인민반이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린다면 우리 한국에서 저희 동주민센터만 배정이 받은 게 아니라 동주민센터 안에서도 아파트별로 우리가 아파트 책임자가 다 있잖아요. 반장, 그리고 분회회장, 그런 데까지 지금 다 배치를 받았다는 소리입니다. 뭐 정료구 무슨 동이면 동 거기까지만 배치받은 게 아니라 그 동 안에서도 그러한 아파트 반장들 한 그 역할이 결국 북한에서 이민반장 역할이거든요. 그러한 세부 세대까지 지금 다 배치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그만큼 통제를 더 극심화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소식통은 이어서 보위대학 학생들은 식량 전량 세대들과 무직자 세대들에 대한 집중적 심층 담화 면담을 하고 있다면서 직장 문제 등 국경 봉쇄 후 주민들의 어려운 점과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에 요해하는 한편 당을 믿고 지금의 경제적 위기를 함께 잘 극복해 가자고 설득 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와, 이거는 북한의 역사상 없던 일이에요. 그만큼 국경 지역의 주민들 반발이 지금 상당히 좀 심각했다는 겁니다. 왜 심각할 수밖에 없냐면 국경 지역의 주민들은 어떠한 국가에 의존해서 살기보다는 국경의 밀수나 장사에 의존해서 그동안 많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통째로 다 절단이 되고 국경을 완전 봉쇄하고 탈북자 자체를 이제는 북한이 완전히 근절시키겠다고 김정은이 선포시킨 게 올해 연초부터 지금 어마어마하게 선포시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받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타격 문제를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아마 말씀드렸나요? 탈북할 거 고민한다잖아요. 탈북할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북한 정부가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까지 국경 주민들한테 이 정도로 세부 사업이 들어간 건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소식통은 또 당국에서는 지난 기간 국경 지역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타격대라는 명칭으로 사회안전성 정치대학 학생들을 파견해 골목 장사도 못하게 단속하고 통제한 바 있다면서 타격대 이름만 들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타격대를 배치합니다. 주민들한테. 그러나 올해는 국경 봉쇄로 생계가 어려워진 주민들의 원성을 의식한 탓인지 당국이 악명 높은 보위송 여원 양성기지인 보위대학 학생들을 내세워 주민에 대한 협박과 회유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안전원이이자 말했던 타격대인 거예요. 안전원이 어찌 보면 한국에서 말하는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안전원들하고는 뭔가는 그래도 협력을 하려고 해요. 협상을 하려고 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보위부는 이게 협상이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 무엇이 차이냐면 보위부는 한국에서 말하면 국정원 같은 역할인 거죠. 안전원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하고 협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주민들하고 계속 몸을 부딪히는 잔일거리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이부는 일단 입이 커요. 이게 뭔 말이냐면 알아듣게 저도 설명하는 게 상당히 힘드네요. 안전원돌은 잔일거리를 처리하기 때문에 뇌물의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포섭하고 서로 협력하고 야 니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자 이러고 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반 주민들은. 근데 보이부는 다루는 사건 자체가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크다는 것은 뇌물을 받는 입이 크다는 거예요. 북한말로 보안원은 안전원은 이 정도면 돼. 근데 보이부는 저 새끼들은 아가리가 너무 커가지고 상대하기가 힘들어 라는 뜻이에요. 이게 설명하는 것도 상당히 힘드네요. 이게 보이부와 안전성과 이거에 대한 구분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안전성은 뇌물이 요금은 하나면 해결되지만 보이부는 이 안정성이 하나로 해결되던 뇌물이 10배는 들어가야 해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이부를 북한 주민들이 상대하기가 조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도 안전성 가족들하고 보이성 가족들하고 대비했을 때 그 삶의 격차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상당히 격차가 커요. 거기에는. 이해되셨죠? 이걸 이해하셔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양강도 사법기관의 한 간부 소식통은 같은 날 이달초 양강도에 500여 명의 보위대학 학생들이 파견되어 왔다면서 보위대학 학생들은 양강도 해산시와 보천군을 비롯한 도안의 국경연선 지역 보위 기관들에 배정되어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소식통은 양강도에 파견된 보위대학 학생들은 주민사상 동양요해 사업부터 진행하고 있다면서 국경 봉쇄 후 생활난을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는 세대들을 조사하는 한편 어려운 세대들의 북한 돈 10만원씩 10만원씩 지급해 준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0만원이 그럼 얼마예요? 지금 쌀 한 키로 5천원을 봐야 될 겁니다. 지금 4,500에서 5천원 오르고 내리고 계속 하거든요. 10만원이면 기껏해야 뭐 20kg? 쌀로 20kg? 쌀로 20kg 대자 4인 가족이 한 달 식량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라 이건데 어쨌든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10만원이라도 북한 돈 10만원이라도 큰 돈이거든요. 서식통은 그러면서 국경영선에 파견된 학생들은 보위대학에 재학 중이어서 자신들의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일 텐데 그들이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에게 10만원을 준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면서 그만큼 그들이 당국으로부터 국경연선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과 임무를 부여받고 국경연선 지역에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보위대학을 올라가는 정도면 수준이 일반 수준은 아닙니다. 네, 어느 정도 상위 레벨에 있는 간부 자녀나 경제적으로 뭔가는 토대가 되는 기본 출신 성분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만 올라가지 10만원 정도의 자금도 다루기 힘들다. 생활계 겪는 정도의 사람들이 보위대학을 올라가지는 않아요. 이거는 분명히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안전성 대학에 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이 말이 좀 해당이 되는데 보위대학은 조금 다릅니다. 한편 북한 보위대학은 평양시 만경대구역 용악산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학교의 설립 목적은 주민들을 감시하고 체제의 위협이 되는 이른바 불순분자와 간첩을 색출해내는 보위부 요원을 양수하는 특수대학이라는 것이 소식통의 설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안전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치안을 담당한다면 보안원은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간첩을 색출해내는, 그래서 가장 정치범죄자 감투를 씌워놓는 것이 보위부입니다. 정치범죄자. 그러면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보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보위부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국경연선에 쫙 뿌려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함경북도 그리고 양강도, 자강도, 평안북도, 신의주까지 지금 다 각 도마다 지금 500명씩 다 들어가서 지금 2,000명이 된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이 국경연선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첫째로 중국 쪽의 라디오나 방송을 많이 듣습니다. 첫째. 그렇기 때문에 사상 변화가 많이 와요. 그리고 탈북민을 통한 정보 유통이 그동안 상당하게 됐던 사람들입니다. 첫째, 정보의 자유로움이 북한 내륙에 있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 첫째. 두 번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보다도 중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았던 사람들이라는 거. 세 번째 문제가 북한 정부로부터 상당히 배격을 받은 사람들. 어찌 보면 왕따를 받은 사람들, 그 오랜 세월 동안, 특히 양강도 한경도. 그렇기 때문에 북한 정부에 대한 반항심이 오히려 강하면 강한 사람들이지 북한 정부에 대한 충성이 이렇게 좀 뿌리 베긴 그런 계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지금 보위대학 출신들까지 지금 이렇게 풀었는데 이거 둘치게 되면 어느 한 집 하나 이들이 흠을 잡자고 하면 흠이 없는 집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이자 세 가지 이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작용이 무엇이 나오냐? 보위대학 수준의 학생들이 북한 보위부가 보는 그 수준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들은 다 정치 범죄자인 거예요. 과연 이들이 이러한 상태에서 얼마나 살아남을지 첫째, 그게 우려되고 두 번째, 정말로 이들을 회유하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이번에 완전히 수청을 하기 위한 목적인가 그것이 저는 그 의도가 의문이 되고 세 번째, 이들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계속 외부의 소식이 나오는 거는 이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민들만 통제하겠냐? 여기에 있는 간부들 지금 이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통들도 상당히 좀 위험한 상태가 아닐까? 김정은이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발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오늘 기사를 통해서 또다시 저는 알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영상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김정아TV 언제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탈북 여군장교 김